에디슨과 공동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의 소망, 사고였다라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역시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오늘은 부자들의 마인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의 성공 철칙, 명확한 소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토머스 에디슨에 대한 일화를 얘기를 나눠볼 건데, 토머스 에디슨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옆에 협력자가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사람 중에 에드윈 C. 번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일화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면서 성공하기 위한 마인드셋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한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과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에디슨의 공동사업 파트너, 불황자였던 번즈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아주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스스로 창조해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즈가 에디슨과 공동사업을 꿈꾸고 있을 때 그가 원한 것은 에디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번즈가 에디슨과 함께 일해보고 싶다고 소망했을 때 그에게는 두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에디슨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에디슨 연구소가 있는 뉴저지주의 이스트 오렌지까지 가는 기차표를 살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의 소망을 현실로 이뤄낼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상태만으로도 소망을 포기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게 되면 좌절을 하곤 하잖아요. 결국 그는 꿈을 포기하느니 화물차 짐칸에 숨어 여행하는 것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화물열차에 몰래 올라타가지고 법을 어기는 게 주요 포인트가 아니고 간절한 소망이라는 데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침내 어렵게 에디슨 연구소를 찾아간 번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디슨 씨, 당신과 공동사업을 하고 싶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훗날 에디슨은 이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즈가 처음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길에서 흔히 보는 떠돌이 불황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 번즈가 에디슨을 처음 만나 건넨 말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에디슨의 연구소와는 어울리지 않는 당시 번즈의 행색 역시 중요하지 않았다. 사고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디슨과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의 소망, 사고였다라는 것이죠. 번즈는 그저 에디슨의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임금을 받고 에디슨에게 중요하지 않은 잡무를 처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현실적인 얘기네요. 이거는 번즈는 매일매일 스스로 자신의 소망을 되뇌었다. 에디슨의 파트너가 되어 사업을 진행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주지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마음속에 결의를 다지고 있으면 그 계획이 준비 단계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것이 용모에 나타난다고 분석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당시 번즈의 용모는 이미 에디슨의 공동 경영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모라고 하면 그런 거겠죠. 옷을 입는 것, 말투, 행동 따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시종일관 남은 생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기필코 에디슨의 공동사업가가 되고 말겠어 라고 굳게 다짐을 했고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스스로 계속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암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목표의식의 강력한 힘은 모든 부정적인 의견을 뒤엎고 끝내는 자신의 운명을 활짝 피우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기회는 뒷문으로 온다라고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기회는 번즈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났고요. 그 방향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기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서 보시면요, 기회의 신이라는 석상이 있습니다. 그 석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앞머리에는 머리카락이 되게 풍성한데 머리 뒤통수에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회의 신은 등에도 날개가 달려있고 발 뒤꿈치에도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빠르다라는 걸 암시를 하죠. 그 기회의 신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기회가 자기 눈앞에 왔을 때는 누구나 쉽게 풍성한 머리카락을 움켜잡듯이 쉽게 잡을 수 있지만, 기회를 놓쳐버리고 난 뒤에서 머리카락을 움켜쥐려고 하면 머리 뒤통수에는 머리카락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날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회는 항상 뒤에서 살그머니 다가오는 장난스러운 습성이 있다. 또한 기회는 불운이나 일시적인 패배의 그늘에 숨어 은밀히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회를 놓치고 만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마침 이 무렵 에디슨은 신제품인 에디슨 축음기를 완성했는데요. 에디슨
같은 연구소 영업사원들은 이 제품에 그다지 흥미를 갖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번즈는 이것이야말로 기회라고 생각하고 신제품의 판매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매를 담당하게 된 번즈는 기회를 허비하지 않고 추금기를 훌륭하게 팔아치웠고 마침내 전국 판매권을 얻어 큰 부를 손에 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는 대단한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진지하게 생각을 거듭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번즈는 끝내 소망을 이뤄 에디슨과 공동 경영자가 될 수 있었다. 게다가 막대한 부도 쌓았다. 그가 출발할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라는 명확한 소망. 그 소망을 성취할 때까지 결코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뿐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디슨의 공동사업가였던 번즈라는 사람에 대해서 일화를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봤고요. 굳은 결심, 소망, 성공에 대한 철학, 법칙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한 번, 두 번 있을 법한 기회는 쉽사리 찾아오지 않고 은근슬쩍 뒤로 조심스럽게 장난스럽게 다가온다라는 얘기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